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법 용어 정의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로교통법에서 용어적인 문제는 꼭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꼼꼼하게 좀 하셔야 되겠어요. 자, 먼저 목적사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고요. 자, 용어 정의 하나 봅니다. 자, 용어 정의에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관한 용의입니다. 도로교통상 도로는 일반적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오죠. 그래서 일반 개념상 문제에서는 우리 도로법에 따른 도로도 들어갈 것이고요. 또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도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가 들어가죠. 그래서 농어촌 도로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에 플러스 하여 가지고 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자, 불특정 다수입니다. 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나와 있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통행을 할 수 있는 하는 자, 공개된 장소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일반점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는 장소 나와 있죠. 이 개념들 우리 도로교통상 도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점들 한 가지 문제상에서 도교법 즉 도로교통상 도로를 도로법상 도로하고 똑같이 보면 아니 됩니다. 도로법상 도로뿐만이 아니라 유료도도 들어갑니다. 아울러서 농어촌 도로도 들어가죠. 아울러서 법에 직접 규제하지 않냐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불특정 다수입니다.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상에서 특정 인만이 통행한다. 자, 특정 인만이 통행한다 그러면 틀린 점이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우리 공개된 장소이므로 밀폐된 장소다. 자, 이렇게 나오면 또 이것도 틀린 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 도교법상 도로 개념은 우리 도로법에 나온 도로뿐만이 아니라 유료도로 빼는 유료도로, 또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아울러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개된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정인만이 통행한다. 이것은 도로교통상 도로가 아닙니다. 또 밀폐된 장소다 또는 비공개된 장소다. 이것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 도로교통상 도로가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도교법상 도로에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즉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상 도로가 아니라면 운전면허를 없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예를 들어서 대학의 운동장입니다. 자, 대학의 운동장을 볼 때 운동장은 우리 도로교통상 도로로 보지 아니하거든요. 그러면 대학의 운동장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운전 연습을 한다고 봅시다. 운전 연습을 하네요. 그러면 대학 운동장은 도교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운전 연습을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는다. 무면허 운전이라고 보지를 아니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학 운동장은 도로교통상 도로가 아니기므로 거기에서 운전 연습한 것은 무면허 운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도로교통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운전 연습하면서 만약에 음주를 했다. 또는 일반 사상후 도주나 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일명 뺑소니죠. 음주나 만약에 뺑소니 했다고 봅시다. 이때는 도로교통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또는 사상후 보조치 의무 위반이죠. 그래서 음주운전 등에 해당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교법상 도로가 되면 일반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도교법상 도로가 아니라면 일반점들 면허가 없어도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음주라든가 내지는 사상후 도주했거나 또는 사상후 미신고죠. 그래서 사상후 사람을 다치게 한 이후에 미조치나 미신고입니다. 이럴 때는 도로가 아니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하고 고속도로 나오죠. 자, 이 부분 여러분 하나 정리할 것. 자,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자, 그리고 고속도로가 나옵니다.
자, 간간히 두 개의 개념을 바깥쪽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자동차 전용 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닌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 자동차 전용 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만이기 때문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은 다닐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상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설치가 된, 즉 지정이 된 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 하면 틀려요. 이는 고속도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다. 이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두 개 지문에서는 항상 고려할 것이 있죠. 자, 기본적으로 자동차인데 여기도 자동차 등이다. 이런 표현을 간간히 쓰거든요. 자동차 등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동차 전용도를 자동차 등만 다닌다. 또 고속도로를 자동차 등의 고속 운행이다. 이러면 틀린 지문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자동차 등에는 여러분 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포함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원자는 다닐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동차 등 하면 틀린 지문이 된다. 이것도 주의해서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의견은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아울러 차도, 중앙선, 차로, 차선이 나오죠. 자, 일단 차도는 여러분 차량이 되는 데죠. 그래서 연석선, 자, 그리고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을 이용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부분이죠. 그래서 그걸 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앙선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차도나 우리 차선, 차로 이 부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또 우리 중앙선이 나오죠. 자, 중앙선 부분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거다. 자, 그래서 이는 차마의 통행 방법입니다. 자, 차마의 통행 방법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이 표현을 먼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중앙선은 통행 방법이지요. 자, 중앙선이 우리가 설치가 되면 자, 일반적으로 우측으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니기 때문에 통행 방법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이 중앙선입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중앙선을 통행 속도를 자, 이렇게 해서 또 틀리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통행 속도를 구분하기 위한 거다. 이것은 틀린 점이 됩니다. 중앙선은 통행 방법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설정된 선을 말할 것이고, 자, 그 선의 문제는 그렇죠. 일반적으로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같은 안전표지죠. 그래서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라든가 아니면 또 중앙 분리대 또는 울타리 등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중앙선 부분은 자, 그래서 구분하기 위하여 자, 안전표지로 돼 있거나 자, 안전표지로 표시된 선을 말하죠. 선 자, 또는 어떤 시설물입니다. 자, 그 시설물 여러분 뭐 중앙 분리대가 있든 울타리가 있든 이런 걸 전부 다 중앙선이라고 합니다. 중앙선은 일반적으로 안전표지의 선만을 의미한다면 틀려요. 우리 인공 구조물 같은 시설물도 중앙선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는 단서조항 나와 있죠. 다만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방향에 바로 뭐죠?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만들어 있죠. 그래서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 방향에 가장 왼쪽에 황색 점선을 의미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중앙선 개념입니다. 자, 가변차로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볼까요? 자, 우리가 보통 도로를 이야기할 때는 자, 도로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도가 있고요. 차도가 있고 차도는 차량이 다니는 선을 말합니다. 차도가 있으면 도로 부분은 보도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쪽에 보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차도하고 보도가 구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차도하고 보도가 구분이 되지 아니할 때는 길 가장자리 구역의 문제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도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차량, 우리 차마가 다니는 도로를 말합니다. 차가 운행할 수 있는 것을 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것이고, 자, 보도는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중앙선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중앙선은 황색 실선이 되든 또 황색 점선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안전표시 표시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 중앙 분리대 또는 인공 구조물 있죠? 이걸 나버려도 중앙선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있다는 것은 차마의 통행 통행 방법이라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량이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은 이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통행 방법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중앙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간간히 가변차량은 여러분 이거죠. 가변차량은 일반적으로 차마 통행이 많은 쪽이죠. 많은 쪽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통행하게 하고 또 일정 부분은 통행을 금지시키는 것. 자, 그런 도로를 우리는 가변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변차로는 우리가 도로가 있다면 이렇게 볼까요? 자, 도로가 즉 차도가 있으면 자, 중앙선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자, 중앙선 황색 점도 있다고 봐요. 자, 근데 일정 부분에 이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 자, 그래가지고 이쪽이 가변차로입니다. 가변차로는 신호등이 보통 이색 등이죠. 자, 그래서 신호등이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된 표시가 있고 이렇게 된 표시가 있죠. 자, 만약에 이쪽에 등화가 되면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또 이쪽이 등화가 되면 차량 통행할 수 없다. 그래서 가변도로 운행할 수 있는 차로를 우리가 가변차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변차로에서는 자, 만약에 이 불이 켜지면 차량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시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중앙선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렇게 잡아두시고요. 아울러서 차로가 있고요. 차선이 있습니다. 자, 차선은 여러분 알다시피 자, 보통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죠? 자, 이쪽에도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이게 차선입니다. 차선은 차로하고 차로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차로와 차로. 여러분 차로는 이걸 차로라고 합니다. 차로.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차로.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차선. 자, 중앙선은 차마의 통행 방법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안전표지로 표시된 선이나 또 시설물이 중앙선이 될 것이고, 이런 차도는 도로 한 부분이고, 도는 여러분 차도가 있고 보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물론 차도하고 보도가 구분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구분이 된다면 보도가 이렇게 있고, 또 차선, 차선 개념 항상 조심할 것 이렇게 나오죠. 차선이 차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한 것, 꼭 이렇게 지문 잘 나오거든요. 자, 차선은 차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한다면 틀려요. 차도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로죠.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차선이다. 알겠죠? 이게 차로. 우리 1차로, 2차로 그런 말 쓰잖아요. 자, 그래서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차선. 중앙선은 통행 방법을 구분하기 위한 것. 그 차도는 일반적으로 중앙선도 있고 또 차선도 있고 차로들로 구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도는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는 차도하고 보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개념 구분은 거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6번에 차로 나오잖아요. 차로는 차선으로 구분된 차도의 부분, 차선으로 구분된 차도의 부분을 차로. 또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안전표지로 표시된 선을 말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노면전차 전형노가 나오죠. 자, 노면전차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노면전차는 우리가 도로에 궤도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궤도에 다닐 수 있는 전차를 노면전차라고 합니다. 도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 노면전차 전용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자전거 도로가 보입니다. 자, 자전거 도로는 안전표지, 또 위험방지용 울타리 나오죠.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도로를 자전거 도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도로를 자전거 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전거 횡단도가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도를 횡단할 때 자, 우리 보행자 횡단하면 횡단보도란 말 써요. 보다가 들어가죠. 근데 자전거 횡단할 때는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 횡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로 부분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자전거 횡단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도입니다. 자, 보도는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보도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차도는 여러분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것을 차도. 그래서 우리 도로 부분은 차도, 보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도 부분에서 이 보행자 부분에 그나있죠 유모차라든가, 자, 유모차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 보행 보조용 의자차가 있죠. 일명 휠체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보행 보조용 의자차입니다. 자, 이런 것도 여기는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보도 부분 나오면, 자, 우리 뒤에 33번에 나옵니다만은 꼭 비교를 할 것이 있죠. 비교. 자, 우리 보행자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보도도 있고 보행자 전용 도로가 있어요. 자, 우리 시험용으로 구별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보도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거죠. 근데 보행자 전용 도로는 보행자만이 통행할 수 있다는 표현이 붙거든요. 그래서 보행자 전용 도로는 보행자만이 통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행자만, 만자가 들어가면 보행자 전용 도로.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통행하는 것은 보도,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행자 전용 도로는 보행자만이 통행할 수 있는 것. 자, 보도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념적 하나 구별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우리 12번에 길 가장자리 구역 나오죠. 아주 출제가 많이 되는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길 가장자리 구역입니다. 자, 길 가장자리 구역은 개념부터 먼저 정확히 정리를 할 것이 있지요.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길 가장자리 구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길 가장자리 구역은 일반적으로 보도, 차도, 자,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보도하고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자, 이 표현을 먼저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보행자 안전이죠. 자,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도 경계를 표시한 도로 가장자리 부분, 그래서 길 가장자리 구역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길 가장자리 구역은 항상 여러분 잘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자, 보도하고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인데 꼭 이것을 구분된 도로. 자, 이래서 여러 번 각종 시험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길 가장자리 구역은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기 때문에 구분된 도로 하면 틀리다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보행자 안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죠. 보행자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차마 통행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길 가장자리가 맞지 아니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길 가장자리는 우리가 도로가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죠. 도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차도만 있다는 것이죠. 차도만. 자, 그래서 중앙선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차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방 통행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차선이 있습니다. 근데 자, 보통 이 차도만 있지 보도가 따로 구분이 안 됐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통행을 해야 되는 통행할 길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이렇게 길 가장자리 구역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자, 이 구역이 보통 길 가장자리 구역이죠. 이쪽도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설치됩니다. 길 가장자리 구역은 통상적으로는 50cm 이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형성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이죠. 이것을 길 가장자리 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길 가장자리 구역은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또 보행자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
지정이 되는 그런 부분을 길 가장자리 구역이다 라고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정돈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안전지대가 나옵니다. 또 횡단보도, 교차로등이 나오죠. 한번 횡단보도 볼까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된 도로 부분이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거. 자전거 횡단하면 자전거 횡단도 그렇죠. 그렇게 비교해 놓으시고요. 자, 교차로입니다. 교차로는 자, 십자로, T자로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이죠. 교차로는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교차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안전지대입니다. 자, 도로횡단은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 안전을 위해서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로 표시된 도로 부분을 말하죠. 안전지대는 일반적으로 안전표지나 내지는 일반적으로 구조물이죠. 그래서 구조물로 표시된 도로 부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로가 있다 보면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길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에 뭐 안전지대가 이렇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대가 뭐 이렇게 설치된 부분이 있거나, 알겠죠? 뭐 이런 부분 아니라 또 가운데 부분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안전지대가 있다. 그럼 이런 안전지대는 표시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안전표지나 안전표시, 안전표지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도로 부분이죠. 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울러서 신호기하고 안전표지가 보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 신호기가 있고 또 안전표지가 있습니다. 자, 의미 자체는 여러분, 신호기는 거기 나온 것처럼 일반적으로 문자 기호 또는 등화를 사용하여 진행, 정지, 방향 전환,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전기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신호기는 문자 또는 기호 또는 등화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걸 사용해 가지고 일반점들 우리 방향을 잡아줘 진행, 정지, 방향 전환 또는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전기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호기는 문자, 기호, 등화 그리고 사람이나 전기 힘으로 조작한다. 이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보면 안전표지입니다. 안전표지는요. 일반적으로 우리 표지판이라든가 표지판 다시 말해서 자, 우리 교통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표지판이 있죠. 자, 이런 표지판이나 또는 도로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선이 나오죠. 표지판이나 도로 바닥에 표시가 되는 기호나 또는 문자 또는 선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도로에 있는 선들 있잖아요. 이게 보통들 우리 안전표지입니다. 도로에서 좌회전 표지가 됐거나 이런 것들 또 우리 표지판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주의 표지판이 있죠. 낙석 주의라든가 이런 표지판들 전부 다 안전표지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호기학 안전표지에서는 구별할 것 또 우리 표지판이나 기호 문자 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안전표지고요. 자, 신호기는 문자, 기호 또는 등화 등을 사용해서 사람이나 전기 힘으로 조작한다면 나오죠. 이럴 때는 신호기, 신호기 안전표지는 그렇게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차마 부분입니다. 자, 차마 부분도 여러분 꼼꼼하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마죠. 일반적으로 차하고 우마를 말합니다. 차하고 우마 개념이고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 가장 기본적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자, 보통 우리 차마입니다. 그래서 차가 있고 자, 그리고 마는 보통 우마를 말하겠죠. 그래서 우마를 말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마라고 하는 건 거의 보기 힘들죠. 우리가 소하고 말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존에 있던 거니까 우리 법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차가 있고 우마가 있다. 우마는 여러분 일반적 교통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합니다. 가축. 뭐 지금 뭐 소 달구지 타고 다닐 일 거의 없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던 그 표현이 차하고 우마. 자, 그래서 이걸 합해서 우리는 차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마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차하고 우마를 말한다.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되겠죠. 차마는 차하고 우마다. 일단 그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또 차의 종류가 나와 있죠. 차의 종류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차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있겠죠. 자동차가 있다. 자, 또 우리 온동기 장치 자전거가 있죠. 그래서 줄여서 원자라고 쓰겠습니다. 자, 또는 건설 기계가 들어가죠. 건설 기계. 자, 또 있다면 자전거도 차에 들어갑니다. 자전거 들어갈 것이고, 자, 또 한 가지가 일반점들 우리 장치등을 말합니다. 장치등이죠. 자, 이 장치등에 관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면 자,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사람의 힘 또는 가축의 힘 또는 동력의 힘입니다. 자, 사람이나 가축, 동력의 힘에 의해 가지고 운전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사람 힘에 의해서 운전되는 것 대표하면 손수레 있죠. 그래서 손수레는 여기에 들어갈 것이고, 그럼 사람 힘에 의해서 움직이면 손수레도 차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가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바로 우리 우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마차 보시면 되겠고, 아까 우리 우마는 가축 그 자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소하고 말을 말할 것이고, 자, 거기에서 끌고 가는 것을 우마차. 자, 동력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운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차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자, 급원서 제외된 게 나와 있죠.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또 우리 유모차나 보행 보조용 의자차는 제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서 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해당되지 않는 것 나와 있죠. 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보시면 철길 내지는 가설된 선 나오죠.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전동차 있잖아요. 전동차라든가, 자, 또는 케이블카 이런 거, 자, 또 소화용 자전거, 자, 일명 우리 세발 자전거 있죠. 뭐 이런 거, 자, 또 유모차도 안 들어간다고 나와 있죠. 유모차, 자, 또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입니다. 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차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 손수레, 우마차, 경운기는 들어갑니다. 대신 우리 철길 내지는 우리 계도등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동차, 케이블카, 또 소화용 자전거,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차, 우리 휠체어 같은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은 차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여기서 우리 자동차하고 온동기 장치 자전거 있죠. 자, 이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그러죠? 자동차 등이다 또 이렇게 부릅니다. 자동차 등을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자동차하고 원자를 합해서 자동차 등이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보통 자동차 등 하면 자동차에다가 온동기 장치 자전거가 들어간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자동차의 종류입니다. 자, 자동차 종류는 일반 우리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자, 5개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승용 자동차가 있고요. 승용, 또 승합이 있죠. 승합 자동차. 자, 또 일반적으로 이륜 자동차도 있고요. 이륜, 또 화물 자동차, 또 특수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종류에는 자, 보시면 승용 자동차, 또 승합 자동차, 이륜 자동차, 또 화물 자동차, 아울러서 특수 자동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온동기 장치 자전거입니다. 자, 온동기 장치 자전거는 모든 운전면허에서 다 운전할 수 있는 게 사실이죠. 연습면허를 빼고요. 그래서 모든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원자는 운전할 수 있는데요. 자, 온동기 장치 자전거 개념이 나와 있죠. 자,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원자는 자, 우리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 나오죠. 배기량이 자,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125cc 이하가 원자가 되어버리면 여기 이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륜 자동차는 우리 125cc 초과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5cc 초과되면 자동차가 되고 125cc 이하가 되면 이륜 자동차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온동기를 단차인데 온동기 단차입니다. 온동기 단차는 온동기가 자, 배기량 50cc 미만 나오죠. 그래서 50cc
미만의 온동기를 잔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대신 전기 동력으로 사용한다면 0.59kW 미만 되겠죠. 그래서 전기 동력은 0.59kW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온동기 단차는 거기 보시면 100이랑 50cc 미만이고요. 자 전기로 가는 전기 동력이면 0.59kW 미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50cc 미만, 자, 또는 0.59kW 미만입니다. 자 그런 미만의 온동기를 단차도 온자, 온동기같이 자전거 됩니다. 자동차에는 승용자동차, 우리 승합자동차, 또 이륜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렇게 나올 것이고, 자동차에 대한 이륜은 125이 초과되는 거다. 120 이하가 되면 온자가 된다. 두 개 합하면 자동차 등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또 50 미만의 온동기를 달거나 또는 전기동력으로선 0.59kW 미만의 온동기를 달다는 이야기죠. 온동기 장치 자전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노면 전차가 보이죠? 여기는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해서 운행하는 차를 노면 전차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자전거 보이죠? 자전거 나와 있고요. 자 자동차 등에는 우리 자동차하고 온동기 장치 자전거 앞에서 자동차 등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마라 할 때는 차마는 우리 차하고 우마를 말한다. 우마는 가축을 말해요. 소하고 말. 자 그리고 차의 종류는 자동차, 원자, 또 우리 건설기계는 우리 건설기계 관리법 26조 단서에 나오는 건설기계. 그래서 거기에 그것만 들어갈 것이고, 자전거 들어갈 것이고, 또 사람의 힘, 가축의 힘, 동력 힘에서 운전되는 건데 대조 손수레라든가 우마차, 경운기가 들어갑니다. 대신 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전동차, 케이블카, 소형 자전거, 유모차, 보행 보정 의자차는 차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전거는 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전거가 도로 횡단할 때는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한다면 횡단 시에는 자전거 횡단도로 갑니다. 자, 근데 만약에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걷는다고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다니는 데잖아요. 근데 자전거는 차잖아요. 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아니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는 어찌죠? 내려서 가야 됩니다.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끌고 건너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자, 자전거를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끌고 건널 때는 보행자 지위가 인정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때는 보행자 지위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 보행자 보호무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자전거 횡단도가 있다면 우리 도로 횡단할 때는 자전거 횡단도를 건너야 되는 게 맞죠. 횡단도가 없거나 그럴 때 횡단보도 건널 수 있는데 자전거는 차기 때문에 횡단보도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건너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보행자 지위가 인정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긴급자동차 부분은 다음 강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